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곱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5일의 기적, 당독소 다이어트 가지고 왔고요. 박영규, 김혜연 지음, 라온복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3일이면 탄수화물 중독이 사라지고 5일이면 몸속이 새롭게 리셋된다. 매달 5일만 투자하면 살찌지 않는 몸이 된다. 비만과 대사질환을 한 번에 해결하는 한국형 단식 모방 다이어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온 건 최근에 만난 도반이 본인이 살이 쪘는데 병원에서 살을 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칼로리를 제한하려고 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이어트가 칼로리 제한에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당독수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본문 읽겠습니다. 정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다. 하루 2시간씩 달리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매일 헬스장에서 2시간씩 러닝머신 위를 열심히 달리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억울해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에이, 뒤에서 뭘 먹겠지 라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단식원에 한 달 동안 들어갔다 나왔는데 체중이 더 느는 경우도 있다. 사실 단식원은 엄격한 감시를 하고 있으므로 몰래 먹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굶어도 살이 찐다. 보통 사람이라면 1kg 늘었을까 싶은 양을 먹는데도 이상하게 한 달에 5kg, 10kg씩 찐다. 안 먹는 만큼 살이 빠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먹는 것에 비해 살이 잘 찌는 사람이라면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대개 염증, 호르몬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운동하고 더 적게 먹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내 몸이 다이어트에 효율적인 상태인지부터 점검해 봐야 한다. 그래야 적은 노력으로도 살이 빠지는 몸이 된다. 살이 잘 빠지는 몸을 만들어라. 적은 노력으로 효과적으로 살을 빼려면 다음 2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몸속에 당이 적어야 한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지는 당을 에너지원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한 다음 지방을 이용해서 부족한 에너지원을 채운다. 에너지원으로 다 못 쓰고 남은 당은 지방으로 전환하니 몸속에 당이 많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다. 혈당이 높은 당뇨 환자가 살을 빼기 어려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둘째,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야 한다. 인슐린은 몸속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여기에 반응해 혈액 속의 적정 혈당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반응하는 정도를 인슐린 민감성이라 한다. 인슐린 민감성이 높으면 혈당 조절이 잘 되므로 먹은 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하면 자연스레 몸은 슬림해진다. 이처럼 인슐린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다이어트 효율이 높다. 반면 우리 몸의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 다시 말해 몸속에 들어간 탄수화물 대사가 잘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똑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다른 사람보다 살이 더 찌고 열심히 운동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려면 몸속에 당을 덜 넣으면 되니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된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의 키로 작용하는 것이 당 독소다. 당 독소는 음식, 특히 탄수화물을 자꾸 끌어당기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에 당 독소 해독 없이는 살을 빼기가 힘들다. 그리고 면역 체계를 망가뜨려 염증과 당뇨를 유발하기도 한다. 당 독소를 당뇨나 비만의 발병 원인으로 보는 게 최근 근본적으로 바뀐 의료계의 패러다임이다. 당 독소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 당 독소는 이름에서 연상할 수 있는 것처럼 탄수화물 섭취가 많을 때 우리 몸에 쌓이는 독소다. 이름 그대로 독한 물질이다. 학술적인 이름으로는 최종 당화 산물 AGES라고 한다. 당화된 단백질 또는 당화된 지질을 뜻하는 말인데 어드밴시드 글리케이션 앤드 프로덕트의 줄임말이다. 당독소는 당과 아미노산이 결합한 것으로 질병을 유발하는 최종 당화산물의 유해성을 감안해서 당독소라는 이름이 붙었다. 당독소의 유해성이 처음 밝혀진 것은 1990년대로 최근에는 대사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슈화되고 있다. 당독소는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우리 몸에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문제를 일으킨다. 당독소가 염증을 일으키면 난치성 질환이 된다. 지방관 환자의 98%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비만과 당뇨를 비롯해 갑상선 질환, 알레르기, 만성 피부염 등을 앓고 있는 사람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유전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질병이 발생한다. 어떤 사람은 당뇨로, 어떤 사람은 고지혈증으로, 어떤 사람은 불임의 원인이 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나타난다. 인슐린 저항성은 반드시 살찐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몸은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온 내장지방형 비만도 있다. 마른 사람은 근육량이 적어서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근육이 적다는 건 우리가 먹은 밥에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시킬 절대 면적이 작다는 걸 의미한다. 밥을 먹는 이유는 바로 ATP라는 형태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밥을 많이 먹고 혈당이 높으면 뻥 뚫린 고속도로 같았던 대사경로 중간에 통로가 좁아지는 병목 구간이 생긴다. 포도당 100개가 들어오면 에너지도 일사천리로 3,800개의 ATP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통로가 좁아 다 들어가지 못하니 그보다 에너지가 적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럼 새길로 빠져나가는 대사 중간체들이 늘어난다. 원래 새길로 새는 대사 중간체들은 1에서 3%가 적당한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대사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 만약 세포의 대사 기능이 50%밖에 발휘하지 못한다면 먹어도 계속 허기가 지고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당독소가 에너지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먹어도 쉽게 피곤해지고 지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자꾸 원하게 된다. 가장 쉽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걸 원하기 때문이다. 영양 보충이라는 이유로 먹고 또 먹는 것이다. 그러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데도 도통 살이 빠지지 않는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당 독소부터 해독해야 한다. 그러면 다이어트 효율이 좋아져 체중 감소에 가속도가 붙는다. 그뿐만 아니라 당독소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까지 막을 수 있다. 비만에 대한 키는
탄수화물이 쥐고 있다. 저는 빵순이라 빵을 입에 달고 살아요. 혈액순환과 부종 때문에 고민인 한 환자가 찾아왔다. 장사를 하느라 하루 종일 서 있기 일쑤인지라 다리가 자주 붓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았다. 게다가 자꾸 살이 찌는 바람에 오래 서 있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수차례 다이어트를 시도해 봤지만 그때마다 효과가 없었다며 하소연을 해왔다. 그녀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 싶을 만큼 많은 시도를 했는데 좀 빠졌다 싶으면 다시 요요가 오곤 했다. 나중엔 눈떨림 증상까지 생겼다고 했다. 그녀는 당독소 해독 5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추천받아 실시한 후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 이후론 당독소를 줄이는 식단을 15일 동안 지속했는데 총 7kg을 감량한 뒤 감격스러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진짜 빵순이라서 빵을 입에 달고 사는데 처음 이틀 정도 지나니까 탄수화물이 조절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당독소를 없앴더니 부종이 사라지고 뱃살이 빠지면서 없던 허리 라인까지 생겼다. 게다가 얼굴도 작아졌다. 식사량이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에 유지요법을 진행하면서 이후 요요 없이 좋은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있다. 당독소는 어떻게 몸속에 쌓일까? 영양 과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과식이 원인인 것으로 인식했다. 바로 뚱뚱한 사람을 떠올리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 과다다. 맛있는 것들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조리법과 달리 맛과 향을 올리기 위한 볶음 과정을 추가한 조리법을 많이 쓰다 보니 당독소도 많이 만들어진다. 파기름을 내거나 마늘을 먼저 볶다가 재료를 투입하는 식의 최신 유행 조리법은 거의 당독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조리법이다. 그런 음식을 먹고 식욕 촉진 작용으로 과식하게 되고 당독소는 더욱 많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 물론 이것을 한두 끼 먹었다고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서서히 몸에 쌓이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당독소는 우리 몸에서 치명적인 위험을 주는 역할을 시작한다. 당독소는 3가지 경로를 거쳐 우리 몸에 쌓인다. 첫째, 우리가 먹는 음식 재료에는 이미 고유의 당독소가 들어있다. 둘째,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는 이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같이 들어있어서 열을 가하는 요리 과정에서 당독소가 많아진다. 셋째,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당독소가 있다. 우리가 당독소가 하나도 없는 단백질을 먹고 당독소가 하나도 없는 탄수화물을 먹었다고 해도 우리 몸속에는 당독소가 만들어진다. 비만, 대사치료의 시작은 당독소 해독. 생로병사는 먹고 마시고 숨쉬고 움직이는 에너지 전쟁이다. 인체가 늙고 병들어가는 과정은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와 당독소로 인한 당화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는 활성산소, 염증, 당독소, 체지방, 장내세균 불균형 등에서 탈피해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고 호르몬, 에너지 등을 잘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몸속이 독소와 염증으로 불타는 상황이라면 신체 균형이 무너지면서 살이 찌고 일찍 병들어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생로병사의 순서가 아니라 생로사의 순서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산소를 마시면서 생기는 독소인 활성산소와 밥을 먹어서 생기는 독소인 당독소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한다. 직장인 건강검진에서
30대, 40대의 젊은 층에서도 대사질환 위험군이 많이 늘고 있다. 그 중에는 고혈당, 고지혈, 비만, 고혈압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인 경우도 상당하다.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은 음식의 과다 섭취, 운동 부족, 유전적 요인 등이다. 간무게의 5% 이상의 지방이 침착되면 지방간이라고 말한다. 지방간은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에게서 발견되기도 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엔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지방 침착과 함께 간 조직의 염증이 동반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이 발견된다. 칼로리 과다 섭취,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했을 때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바뀌어 간이나 근육에 저장된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특히 과일은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로 운반되지 못하고 바로 중성지방이 되어 간으로 운반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경우에는 당장은 아프지 않을지 몰라도 간염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식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지방간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간염이 되지는 않는다. 단순한 지방간은 그 자체로 간에 손상을 주거나 염증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지방간 환자 중에 20에서 25%만 간염으로 이행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유전자, 면역, 장 문제 등이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간염 등의 염증 질환과 비만을 동반한 대사질환에 관여하는 핵심 인자로 당독소가 주목받고 있다. 면역은 왜 떨어졌고 염증은 왜 생겼는지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나오는 것이 활성산소, 비만, 당독소의 세 가지다. 건강검진 결과 비만, 고혈압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면 이 세 가지 근원적인 원인을 없애는 쪽으로 관리가 돼야 한다. 그동안 대사치료를 해왔던 사람들을 보면 당독소 수치가 언제나 높았다. 그들은 국수, 빵과 과자, 전분을 많이 쓴 요리, 과일과 달달한 디저트, 당류가 가득한 음료를 좋아하고 많이 먹는 사람이었다. 당독소는 어떻게 우리 몸에 쌓일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섭취한 영양소를 분해하고 합성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불필요한 것은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대사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비만과 질병이 찾아온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대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살을 쉽게 뺄 수 있다. 특히 당독소를 없애야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뭘 먹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당독소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주로 먹고 있다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더 원하게 되고 식욕을 더 당기기 때문에 점점 많이 먹게 되거나 먹어도 에너지가 잘 생기지 않는 몸 상태가 될 것이다. 독소와 노폐물이 쌓인 몸이라면 그것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저탄수화물, 적정 단백질, 적정 지방을 원칙으로 하는 하루 800kcal의 당독소 해독 5일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키는 당독소를 없애고 염증성 물질을 없애준다. 이 책에서 저탄수화물 효과를 최대로 내면서도 지방을 잘 태울 수 있는 최적의 다이어트로 당독소 해독 효과까지 있는 5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전에 이 장에서 먼저 당독소 해독 식단으로 체중 감량은 물론 질병 관리까지 2마리 토끼를 잡은 임상 사례들을 소개할 것이다. 3장에서는 단식 모방을 내용으로 하는 당독소 해독 5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소개할
것이다. 당독소를 없애는 데 집중하는 이 프로그램을 잘 익히고 실천한다면 다이어트는 물론 여러 가지 질환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소개할 부분을 다 소개했거든요. 만약에 자신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라거나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이 잘 안 빠진다. 그러면 칼로리가 아니라 당독소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책에서는 3장에서 구체적인 식단을 제시한다고 하니까 5일짜리 당독소 디톡스 프로그램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